따라 아뭝.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화수첩 작성 방법과 투영 의뢰서에 대해 털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화수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원화수첩이란 부모님도 선생님도 아이의 성장과 발달, 학습 과정을 관찰하여 기록하고 아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부모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연결고리가 되겠죠. 아이의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또 함께 지도해야 할 점에 대해 기록도 하고 특이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안내하기도 합니다.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접하신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에 담아 봅니다. 원화수첩 표지는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하지만 원화수첩 내용은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고 제가 원화수첩 내용 두 가지 디자인을 준비해 보았는데 둘 다 디자인만 다르지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영아반, 유아반은 원화수첩이 달라요. 교사 대 아동 비율 만 0세는 교사 1대3, 만 1세는 교사 1대5, 만 2세는 교사 1대7입니다. 그럼 영아반은 원화수첩 쓰는데 제일 많이 봐야 7명이죠. 7명 쓰는데 40분은 걸려요. 그럼 유아반은 만 3세 1대15, 만 4, 5세는 1대20이 됩니다. 20. 유아반 원화수첩 쓰는데 굉장히 버거움이 생기겠죠. 그리고 원마다 다르지만 영아반을 매일 쓰고요. 유아반은 일주일에 1에서 2회 쓰는 원도 있고 매일 쓰는 원도 있고 특이사항만 쓰는 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하원시에 전달하거나 전화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학부모님께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또 영아반도 유아반도 추가 보육이 가능해서 추가 보육하게 되면 추가 수당이 나옵니다. 어쨌든 유아반도 거의 언어 전달장으로 사용하죠. 거의 유아반은 건강 수유 이유, 배변, 씻기 등이 없는 겁니다. 그럼 원화수첩 내용을 살펴볼까요? 여기 원화상태 어린이집의 소식에서 기분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기분은 어땠는지 잘 놀다가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거나 다시 잘 놀거나 하면 보통이나 나쁨으로 체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체온, 아침의 체온은 어떤지 점심의 체온은 어떤지 체크를 해주시고 식사 및 간식에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잘 먹었으면 잘 먹음, 먹다 남겼으면 보통, 아예 먹지 않으면 안 먹음으로 표시하는 거죠. 또 배변에서는 응가 상태가 어떤지 딱딱해 보이면 딱딱함, 보통이면 보통, 묽으면 설사, 응가하지 않으면 무로 이렇게 무로 체크하는 거죠. 수면에서는 1시에서 1시 50분까지 잤으면 작성해 주시고 12시 40분에서 2시까지 수면을 했을 시 작성하시면 되는 거죠. 만약 잠을 자지 않았으면 X. 수유는 부모님께서 수유 의뢰를 할 경우 예를 들면 부모님께서 10시 10분에서 100ml, 3시 10분에서 150ml 이렇게 써주셨으면 수유 보고서에 10시 10분에 100ml, 3시에 150ml 그런데 아이가 나중에 배고파 하면은 5시에 100ml 먹였다고 보고하는 거죠. 이건 거의 0세 원화수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건 200ml를 먹여주세요 라고 어머니께서 수유 의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집 소식에서 선생님께서는 원화 상태를 살펴보는 거죠. 기분이 좋은 것 같다, 보통인 것 같다 하면 보통, 아침에 체온은 36.7이었다. 그런데 점심이 되니 37.0이었다. 식사 및 간식은 오전 간식은 보통이었고 점심에는 잘 먹었다. 오후 간식에는 보통이었다. 라고 하시거나 또 이제 배변, 응가를 1회하였고 좀 묽었다 라고 아이의 상태를 보고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면, 원에서는 1시에서 2시 30분까지 수면을 하였고 수유 보고서
어머니께서 의뢰하신 10시에 150ml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3시에 200ml도 먹였고 나중에 또 배가 고파요. 5시에 120ml를 먹였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Understand? 그리고 원어스톱 안에 투약 의뢰서와 투약 보고서가 있어요. 확인서. 투약 의뢰는 부모님께서 기재해 주시는 건데 투약 의뢰와 확인서는 따로 용지가 있는 원이 있고 또는 원어스톱 안에 한 번에 함께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여기는 부모님께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교사는 투약 보고서에 투약 용량, 시간, 횟수를 부모님께서 의뢰하신 것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투약을 하였다라고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교사는 이름 쓰시고 사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가정에서 투약 종류를 시럽이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냉장 보관이라고 하였어요. 용량은 5ml였어요. 투약 시간은 12시 30분에 먹여달라고 하였어요. 투약 횟수는 1회였어요. 그럼 어머님인지 아버님인지 체크를 해주시는 거죠. 이름 쓰시고 사인. 그럼 교사는 아침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투약 의뢰하신 걸 보고를 했다. 투약을 했다. 그럼 용량은 5ml를 먹였고 12시 30분에 먹였고 1회를 먹였습니다. 그럼 교사 이름을 쓰시고 사인을 하면 됩니다. 또 다른 원어스톱 내용을 살펴볼게요. 아까랑 비슷하게 건강, 체온, 체크와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 수유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부모님께서 의뢰하시면 이렇게 수유했다고 원해서 보고하시면 되고요. 아까와 좀 다르게 이유식이 있네요. 이유식도 분유와 몇 시, 몇 분에 몇 cc 먹었는지 쓰시면 되고요. 어머니께서 이유식을 의뢰하셨으면 이렇게 몇 시에 몇 cc 먹였다라고 보고하시면 되고요. 배변도 아까와 같죠? 여기서 기저귀 가리가 있어요. 기저귀 가리는 몇 회를 했는지 오늘 몇 회 기저귀 가리를 하였고 또 씻기까지 있어요. 손, 발, 엉덩이, 몸, 세수, 이닦기가 있는데 씻기는 어디까지 했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고 수면은 회가 있어요. 몇 회 수면을 하였고 잘 잤으면 숙면의 체크 보통이면 보통, 부족하다 싶으면 부족이라고 체크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거의 영세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원어스톱 투약 의뢰와 투약 보고를 봐볼까요? 여기는 아까와 다르게 증상, 용법, 당부, 사항이 추가되어 있네요. 증상에는 어떤 증상으로 약을 먹는지, 기침이면 기침, 코감기면 코감기를 쓰시는 거죠. 여기는 부모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자, 용법에서는 가루와 시럽 섞어서 경구 또는 시럽만 있을 시에 그냥 경구라고 쓰시겠죠. 여기서 잠깐 경구란 입을 통하여 몸 안으로 들어감의 의미예요. 용량에서 5ml면 5ml. 시간 점심 후 12시 30분. 보관 방법은 실온이면 실온, 냉장이면 냉장, 실온. 담부 상황에는 대부분 시럽과 물에 한 번 더 타서 먹여주세요. 라든지 따뜻한 물을 자주 먹여주세요. 등에 대한 의미인 거죠. 그럼 이제 어머니께서 여기다가 이름을 쓰시고 사인까지 의뢰하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쓰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사가 원해서 투약 의뢰를 확인을 하였어요. 그리고 투약을 하였어요. 증상, 기침, 그리고 용법, 가루와 시럽 섞어서 경구라고 되어 있으니 의뢰하신 대로 가루와 시럽 섞어서 경구라고 쓰시고 용량 5ml라고 되어 있는데 약통을 보니 4ml가 있었어요. 그럼 4ml를 먹였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점심 후 12시 30분이라고 해서 12시 30분에 먹였으면 12시 30분에 먹였다고 체크를 하는 거고 보관 방법은 실온에서 했고 그리고 의뢰하신 대로 투약하였습니다 라고 교사가 동그라미 이름과 사인까지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첫날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부모님 보세요. 여기 란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또 여기 부모님께 여기 란에 교사가 쓰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기 틀렸는데 제가 화이트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끼적였습니다. 만약에 틀렸을 경우에는 화이트로 지우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 담임교사 악용TV입니다. 우리 구독자가 새로운 환경을 좋아해서인지 울지도 않고 악용반을 살펴보며 다양한 놀잇감에 흥미를 보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체온계 놀잇감이 마음에 들었는지 제 귀에 대고 띠라고 말하며 체온을 재워주고, 부모님께 드릴 말씀이 더 있는데 부족하면 메모지에다가 더 추가해서 써도 되는 거예요. 머리빗을 가져와 친구의 머리를 빗어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식사 시간에는 국물에 밥을 말아먹고 반찬을 남기는 모습을 보였네요. 구독자가 앞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반찬은 차근차근 골고루 먹어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보아요 라고 썼습니다. 또 안전교육을 했을 시에는 예를 들면 어떻게 쓰는지 우리 구독자와 교통안전에 대해 배워보았어요. 자동차가 오는지 좌우로 살펴보고,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어른과 함께 손을 잡고 손을 들고 신호등에 건너가기로 약속하며 상황극으로 연습을 해보았답니다. 그리고 내일의 준비물이 있을 시 이렇게 쓰는 거죠. 또 어떤 예시를 해볼까요? 기본 생활 습관에 대해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구독자에게 손을 씻을 때는 어떻게 씻는지 모르니 소매를 걷는 모습을 보이며 손바닥과 마주대고 문지르는 모습을 제게 보여주었어요. 기특하죠? 다시 한번 저와 손을 씻기 순서에 대해 저의 손을 보며 따라 씻어 보았답니다. 이번에는 친구와의 갈등에 대해 써볼게요. 구독자 친구 좋아요가 와플 블로그로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구독자가 내 것도 만들어줘 라고 하는데 좋아요가 너가 만들어 라고 하자 나는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라며 블록을 던졌어요. 그래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속상하다고 던져도 되는 건지 모르니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구독자가 많이 속상해서 던진 거였구나. 하지만 속상해도 화가 나도 던지는 행동은 구독자도 다치고 친구들도 다칠 수 있어. 그리고 던지는 행동은 나쁜 행동이야. 친구들이 구독자와 함께 놀이하기 싫을 수 있어. 마음도 생각도 나빠져서 얼굴도 미워질 수 있단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하니 던지면 안 돼요 라고 말했어요. 그럼 속상할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으니 아무 말 하지 않아? 속상할 때는 너가 만들어주지 않아서 속상해. 속상하지만 내가 힘을 내서 만들어 볼게 라고 말로 표현해 보자고 하여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 보았어요. 집에서도 속상할 때나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좋아요 친구에게 던져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여 블로그로 비행기를 만들어 함께 놀이가 이루어졌답니다. 이 정도까지 악용이가 예시를 보여드렸어요. 매번 이렇게 길게 쓸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예시로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정도까지 제가 털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쓰다가 길어졌을 경우에는 그 파란색 펜으로 번호를 매겨주는 거죠. 1, 2, 3, 4 이렇게요. 원어수첩은 꽉 채워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지 않으셔도 돼요. 아이들의 어린이집 생활 모습을 관찰하는 능력을 키워 원어수첩에 잘 기록하신다면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에게 귀 기울여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신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